저는 이제 이런 구간보다는 사실 여기까지 뽑혔다고 생각했을 때 긋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부분을 확실하게 뚫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사거든요. 아이고 후구냠냠님 오랜만에 또 뵙게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손에 좀 못 보던 식구가 늘은 것 같은데 리플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네네, 리플이에요. 네. 리플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강아지 이름 리플로 안 지으려 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뭐로 지을까 하다가 보통 음식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음식 말고 좀 특별한 이름으로 하고 싶었는데 코인 이름을 좀 몇 개 댔더니 리플이가 뭔가 코인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돼요? 리플이가? 정신적인 도움? 그냥 아. 힐링 목적으로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또 찾아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후구냠냠님 매매하는 거 영상을 한번 저희가 찍어서 올렸었는데 거기 댓글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초보자를 위해서 요런 좀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차트적인 것보다는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뭔가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뭔가 추세선이나 수평대 어떻게 긋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후구냠냠님 또 매매하시는 방으로 가서 바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볼 때 뭘 보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차트에서 보는 게 캔들, 그다음 볼륨, 이제 추세선이랑 수평대가 곧 매물대를 의미하고 위체결 약정이라고 선물 데이터. 크게는 이렇게 4개를 봐요. 1번, 2번은 저희가 뭐 어떤 곳에서든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3번이 엄청 궁금하거든요. 댓글로도 추세선 어떻게 끝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3번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추세선이라는 게 뭐 매매법이라기보다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큰 흐름에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큰 흐름에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세선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시점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서의 이 차트에서의 메인 추세선이 어디일까? 핵심 추세를 잘 그어야 내가 보고 싶은 시점에서 추세를 잘 읽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식의 매매를 자주 하거든요. 하락 추세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휴머니티 네, 프로토콜이죠? 휴머니티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1시간 봉이고요. 지금 선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2개 그었어요. 고점과 고점끼리 이렇게 이은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긋는 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라, 뭐 고점과 고점을 이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고점과 고점을 잇고 왜 저점과 저점을 잇는지에 대해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냥 변곡점끼리 이으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고점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변곡점을 하나를 포인트를 잡은 거고 여기도 작은 변곡점, 수많은 변곡점을 이렇게 잡아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추세선은 변곡점끼리 잘 이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 결국엔 내가 보고 싶은 중요 추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휴머니티 프로토콜 9월 14일 이 고점 부터 10월 13일까지 이은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선이 하나가 그어질 테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9월 27일부터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하락 추세선이 2개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승세로 바뀔 때 매매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요 핵심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락 추세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를 차트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주요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가 최근에 해외에서 청산 나오고 나서 V자 친 건데 결국에 하락 추세라는 뜻이 이런 부분을 닿을 때 저항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하락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니까 여기가 저항받고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 오면 좀 저항에 걸리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저항에 이렇게 걸려요. 뚫더라도 약간 바로 내려오는 좀 저항에 걸리는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뚫고 나면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뚫린 다음에 다시 이 선을 다시 돌아와서 만날 때는 지지로 작용하고 이런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못 올라오게 막던 애가 한번 뚫으니까 못 내려가게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네. 네네 그런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구간보다는 사실 여기까지 뽑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긋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부분을 확실하게 뚫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사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럼 하락 추세 닿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데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 물려버리고. 그래서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차트가 원래는 하락 추세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니까 여기에 닿으면 저항받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처음 닿았을 때는 무조건 거의 떨어지는 편이고 3번, 4번 정도 그 비비고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째 뚫었잖아요. 2번째까지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고 3번째 정도 트라이 할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오더북 상황도 좀 잘 봐야 되고 뚫는 시점에 산다라는 네네. 거죠. 미리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트레이더가 좋은 돌파 자리 구간에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더북을 보면 나 말고도 여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잘 보다가 같이 이제 뚫는 식으로 계속 손절이 조금 나더라도 한번 먹을 때 돌파 자리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먹으니까 무조건 손절을 이제 잘 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항상 제가 잘 먹는 줄 아는데 손절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손절을 많이 해도 무게로 봤을 때 플러스여서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 저도 손절을 엄청 많이 해요. 작도를 큰 흐름에서 이렇게 그어놓으면 이미 요쯤 왔을 때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네 보고 있다가 관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땅 사는 건데 지금이니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지금이니 하고 이제 돌파를 딱 때리는 거죠. 흑우님의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어라 이런 것보다는 변곡점끼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다 변곡점끼리 이은 거거든요. 변곡 포인트를 몇몇 개를 정해서 이렇게 그으면 나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큰 흐름상에서의 어느 정도는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구간 오면 큰 흐름상에서 저항 구간 오면 이런 데서부터는 그냥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돌파 매매 실패한 예로 들면 1분 봉상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설명한 대로 그어볼게요. 지금 보면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했다고 쳐요. 돌파가 됐죠. 사실 실제로 돌파가 됐는데 약간 올라가다가 바로 한 방에 내려꽂죠. 이런 게 다 앞전 캔들부터 그냥 돌파를 위해서 이제 매수를 사람들이 하는데 돌파를 했는데 실망 매물로 한 방에 그냥 던져진 거죠. 그럼 이거 한 방에 던져졌는데 거의 1분봉 안에 4% 5%가 던져졌는데 작은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데서 돌파 매수를 했다가 실제로 안 했는데 갑자기 한 방에 떨어지면 일반적인 분들은 손절을 잘 못 하셔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손해를 보거든요. 이게 눈치 게임을 좀 잘해야 돼요. 이런 하락 추세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항인데 저항을 이렇게 한번 돌파하고 나면 다시 이 구간을 만났을 때는 지지로 작용하거든요. 추세선을 긋고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다시 눌렸을 때 여기 다시 오면 이 부분이 리테스트 지지 구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지지 구간 오면 이런 데서 지지 매매, 눌림 매매를 하기도 해요. 뭐 이런 데서 샀다고 쳐요. 저는 여기만 보고 지금 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 이거 보고 그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만 지금 보고 딱 그은 건데 제가 여기서 돌파 매수를 할 때 이 선이 이미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돌파 매수를 하면 여기 부분쯤 보면 아 저항에 맞구나.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산 다음에 약간 올라가다가 이런 저항 구간 만나면 바로 팔아요.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여기까지 갔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짧은 매매를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데 사서 짧게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락 추세 돌파 매매가 삼각 수렴 돌파 매매거든요.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를 두 개를 이렇게 교차해서 그으면 하락 추세는 이렇게 되고 상승은 이렇게 그으면 결국엔 이게 삼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뚫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삼각수렴 돌파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이 매매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면 되고 변동성이 심한 곳에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사토시 차트인데 10월 10일 때 엄청 하락을 했잖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대로 잘 움직여줬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변곡길이 딱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크로스해서 그어보면 여기가 딱 나오잖아요. 또 이어지네요 저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왔을 때 이더리움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10월 11일 6시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줍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죠. 4년치의 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닿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닿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 구간에서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수평대에 대해서 설명한데 아까 전에는 이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가로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건데 주요 구간에다가 이제 수평대를 많이 그어놔요. 추세선 긋는 거랑 뭐 거의 동일하게 최대한 겹치는 변곡점에다가 그냥 그어요. 변곡점끼리 겹치는 구간에다가 이제 세워놓는 이유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란 말이에요. 중첩되는 구간을 저는 최대한 긋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변곡이 세게 일어나는 곳에서 선을 몇몇 개 그어 보시면 주요 변곡점에다가 그냥 체크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하나만 겹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이렇게 겹치는 이 값을 긋는 게 좋다. 왜냐면 큰 흐름에서 앞전에 이렇게 겹친 구간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으면 이 앞전에서 이것만 보고 이렇게 그었어도, 여기만 이렇게 보고 그었어도 사실 뒤에 쓰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박스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거를 그어 놓으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가 지금 그어지고 있구나. 여기 매물대가 그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깨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최근에 확 내려와가지고 깨졌잖아요. 이게 앞전의 것만 보고 그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깨질 때 확 떨어지잖아요. 원래는 이게 지지가 받는 구간이 맞는데 깨질 때 확 떨어지거든요. 보통. 깨지고 나서 그때 차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저항으로 되고, 다시 이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지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요 매물대를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가 단기 저항 구간이구나, 매물대의 상단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평대 지지 구간이구나, 저항 구간이구나, 이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추세선이랑 같이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약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네네, 겹치는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4월 7일, 8일 이때부터 이렇게 선을 쫙 그었는데 지금 보면 뚫렸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또 확 무너지네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받는 거 맞아요. 여기 받는 게 맞는데 전 첫 번째에서 자주 받고 두 번째까지도 받는데 세 번째에서부터는 안 받아요. 왜냐면 이게 세 번 정도 여기를 주요 큰 추세선을 터치를 하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 네 번 비빌 때부터는 이게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다가 여기가 무너졌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무너졌잖아요. 여기도 약간 제가 아까 앞전 캔들만 보고 그었는데 그 지지 받는 구간이 지지 받다가 반등 나왔다가 꽂아버렸죠. 그럼 사실 이 꽂아버리는 걸 보고 이런 데서 그냥 바로 칼 손절을 놨죠. 주요 구간이 무너지고 나면 사실 이런 데에서 손절을 해도 이 정도까지 하락 나올 줄 몰라도 여기가 무너졌구나, 주요 구간이 무너졌구나 하고 손절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좀 주요 추세선 구간에서 지지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너질 때 무너진 거 보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리테스트 숏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수평대가 여기 닿았는데 여기선 왜 안 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선이나 이런 걸 같이 겹쳤을 때 유효한 구간이 왔을 때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차트가 되었든 뭐 리플이든 주식이든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추세선이 상승세를 그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무너지면, 이 상승세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하락 추세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무너지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무너지는 구간부터는 이제 현물 매매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세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매매를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 매매를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그는 이유가, 현재 내가 지금 트레이딩한 이 차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기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큰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인가, 를 캐치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무너지면 이제 이 차트가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중요 지지 구간에 무너지면 거기 만났을 때 저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기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올라올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볼륨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었던 구간인데, 이더리움을 요 날이 2025년 9월 26일이거든요. 이더리움 하락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 아까 빗썸 차트에서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해외 차트 기준에서 하락 추세선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단기 15봉에서 이렇게 그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받으려고 했고, 이 보라색 매물대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여기쯤 오면 받으려 했어요. 여기 3,800 요 수준 근처에 오면 받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전 여기서 샀거든요. 왜 샀냐면 볼륨 보고서 그냥 이제 산 건데, 여기 근처가 그냥 제가 살려고 했던 자리긴 해요. 여기 자체가 레인지를 정해놓는데, 여기 보면 1분봉으로 보면 이게 현물인데 11,000개가 터졌거든요. 여기 볼륨 보면 보통 이게 볼륨이 세게 터지면 누군가는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저점 부분에서 볼륨이 세게 터지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좀 보고서, 볼륨이 터졌네? 이거 여기까지 안 내려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더리움을 몇 억 정도 샀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변곡이 되는 시점을 보면 대부분 이게 볼륨이 세게 터진단 말이에요. 볼륨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거고, 반대로
그래도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건데 볼륨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크게 터지면 거기서 이제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볼륨 같은 거를 좀 잘 보긴 해요. 알트코인 매매할 때도 좀 많이 잘 보는 편이고. 추세선, 매물대, 볼륨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보시는 게 지금 흑우냠냠님의 현재 매매 스타일이다. 별개로 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최근에 시장에 크래시가 있었잖아요. 다들 매매할 게 없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흑우님은 얼마 전에 글 보니까 테더로 조금 이득을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플레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로도 이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테더를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원화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테더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코인이 급락하게 되면 보통 테더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매수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해외보다 덜 떨어지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테더가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 코인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안전하게 그냥 테더 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테더를 1420 몇 원에 샀었고 요 언저리 부분에 샀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도를 했어요. 또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테더도 이제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추세선을 이렇게 쫙 그어보면 91원에 샀었거든요. 오늘 좀 매도를 했어요. 네. 아, 이것도 어쨌든 추세 따라서 하셨네요. 하나 꿀팁이랑 꿀팁인데 테더의 고점이 사실 코인의 저점이거든요. 한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지표네요. 그쵸.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김프가 빠지면서 한국은 이제 반등할 때 김프가 좀 빠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네. 테더도 이게 변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이런 데서 잡고 매도하면 2% 정도 되거든요. 코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숏은 치기 싫으면 이제 그냥 이제 테더 사시면 된다. 즐겁게 또 촬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좀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보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트레이딩하는 게 정답이 없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듣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신 게 자주 사용하는 매매 지표인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추세를 잘 읽어서 남들보다 좀 추세를 잘 읽고 눈치를 좀 빠르게 캐치를 잘 하는 편이라 잘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걸로 이게 다 맞아 떨어지면 그냥 프로그램한테 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이 어느 정도 실시간적으로 판단력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자리에서 많이 매매를 해보셔야 감각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완전 뭐 무적의 뭐 매매법 이런 건 없다. 저도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엔 이걸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돈이 벌렸을 뿐이지 100%의 매매는 없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촬영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